어머니 통장 슬슬 정리하자. 제 아들과 며느리가 주고받은 문자였습니다. 저는 64입니다. 25에 시집와서 40에 남편 먼저 보내고 그 뒤로는 이 손 하나로 김밥을 말며 살았습니다.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자 학원비까지 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오래된 분이라서요. 여러 사람 앞이었습니다. 제 아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껏 누구를 위해 살았던 걸까?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억울하다는 말도 불쌍하다는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살면서 한 번이라도 나는 괜찮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신 분이 계신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참 큰 힘이 됩니다. 괜찮아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 아직 바깥이 어두울 때 복순의 하루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불 켜자마자 밥솥 뚜껑부터 열었습니다. 참기름 한 바퀴, 소금 한 꼬집, 주걱으로 밥을 고르게 펴는 그 손이 30년을 한결같았습니다. 떨리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으니까요. 머리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삶이었습니다. 단무지 썰고 시금치 무치고 우엉 졸이고 김 한 장 펼쳐 밥을 올리는 순간 복순의 입에서 짧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이었으니까요. 오전 6시 가게 문을 열기 전 복순은 장갑을 끼고 보따리 하나를 챙겼습니다. 아들네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걸어서 15분 거리.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도 복순은 늘 걸었습니다. 왜 걷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하루 중에 제일 조용하거든요. 아들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1204. 손자 이준이 생일입니다. 복순이 직접 맞춰준 번호였습니다. 싱크대의 그릇이 그대로였습니다. 어젯밤 것들이요. 복순은 말없이 물을 틀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습니다. 이준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국 한 냄비, 안방 쪽에서 알람 소리가 한 번 울렸다가 꺼졌습니다. 지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기척이 난 건 이준이 쪽이었습니다. 졸린 눈으로 나오더니 복순을 보고 그제야 눈이 떠졌습니다. 할머니 왔어? 복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당겨줬습니다. 이준이가 밥을 먹는 동안 복순은 그 옆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복순의 얼굴이 그제야 조금 풀렸습니다. 아들 현우는 이준이가 절반쯤 먹었을 때 넥타이를 매면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인사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복순이 따뜻할 때 한 숟갈 먹고 가라고 했지만 현우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늦었어요. 다음에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순은 이준이 가방을 챙겨주고 신발끈을 묶어주고 교문 앞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이준이가 뛰어들어가다 한번 돌아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복순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단골 손님 몇 분이 다녀갔습니다. 오늘도 김밥은 다 팔렸습니다. 복순은 행주로 조리대를 닦으며 잠깐 허리를 폈습니다. 단골 한 분이 계산하다가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은 쉬는 날이 없어요? 명절에도 여기 계시더니. 복순이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쉬면 뭐하게요. 갈 데도 없는데. 웃음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웃음 끝이 어딘가 빨리 닫혔습니다.
손님은 눈치채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저녁에도 복수는 갔습니다. 오늘 남은 김밥 2줄이랑 국을 데워서 담아들고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며느리 지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시선이 봉투 위에 잠깐 떨어졌다가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오실 거면 미리 연락을 좀 해주시지. 복순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봉투를 건네고 돌아서는 길, 계단을 내려오는 복순의 발이 조금 느렸습니다. 난간에 손을 얹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돌아가도 아무도 없는 집이니까요. 불을 켰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늘 조용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려뒀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거기 앉아서 잠깐 그 사진을 봤습니다. 오늘도 이준이 학원비 봉투를 챙겨줬습니다. 얼마나 더 챙겨줄 수 있을지 복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2개, 남편이 남긴 상가 건물 2채, 아들도 며느리도 모르는 돈이었습니다.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냥 묵혀두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통장을 잠깐 들여다보다가 다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뭐가 아직이라는 건지 복순 스스로도 딱 잘라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시각 복순이 눈을 감은 사이 며느리 지영의 휴대전화에서 메시지 하나가 전송됐습니다. 수신이는 복순의 아들. 단 한 줄이었습니다. 어머니 통장, 슬슬 정리하자. 복순은 그날 밤 푹 잤습니다.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고요. 모르면 편한 법이니까요. 문제는 모른다고 해서 없어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아들 현우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평일 저녁에 아들이 먼저 찾아오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복수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현우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처음엔 날씨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엔 회사 얘기를 했습니다. 복수는 조용히 들으면서 남은 재료를 정리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현우가 목을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가게 좀 되세요? 이준이 학원을 하나 더 보내려고 하는데 학원비가 좀 올라서요. 복수는 잠깐 행주를 한 번 더 닦았습니다. 할 말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을 한 번 더 움직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늘 거기 있었습니다. 복순의 주머니엔 항상 봉투가 있었으니까요. 현우가 받으면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복순이 짧게 받아쳤습니다. 됐다. 이준이 밥은 잘 먹고 다니냐?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들어올 때처럼 조용히 나갔습니다. 복수는 아들이 나간 자리를 잠깐 봤습니다. 의자가 아직 따뜻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지영이 차를 내왔습니다. 평소엔 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복수는 괜히 등이 고다졌습니다. 지영이 맞은편에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희 공동생활비 통장을 하나만 들면 어떨까 해서요. 어머니, 드리는 것도 저희가 받는 것도 거기서 한꺼번에 관리하면 훨씬 깔끔하잖아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니는 신경 안 쓰셔도 되게요. 복수는 찻잔을 내려놓으려다 그냥 쥐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싫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도로 내려갔습니다. 생각해 볼게. 지영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이 복수는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미숙은 30년 지기입니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눈치가 빠르고 말이 직선이죠. 복순이 아무 말 안 해도 얼굴만 보면 알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너 무슨 일 있지? 복순이 김밥을 썰면서 받아쳤습니다.
무슨 일은 드시기나 해요. 한미숙이 잠자코 한 줄을 먹다가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복순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거 봐봐. 며느리 지영의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제주도 사진이더라고요. 파란 하늘, 오션뷰 숙소, 그럴싸하게 차려진 밥상. 사진마다 필터가 곱게 입혀져 있었습니다. 해시태그가 길게 달려 있었습니다. 제주 감성, 한 달 살기, 나를 위한 여행. 복수는 화면을 한참 봤습니다. 여행 간 거 아닌가? 복순아, 이 숙소 하룻밤에 얼마짜린지 알아? 복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밥 써는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한미숙이 폰을 집어넣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냥 두고 보지 마라. 복수는 그 말에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김밥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이준희가 숙제를 하다 말고 불쑥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거실 왜 바뀌었어? 엄마가 할머니 돈으로 고친다고 했는데 복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준희는 이미 다시 숙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8살짜리가 한 말이었습니다. 꾸며낼 나이가 아니죠. 들은 걸 그대로 뱉은 겁니다. 복수는 이준희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삭혔습니다. 통장 내역을 펼쳤습니다. 천천히 훑었습니다. 몇 가지 항목에서 손끝이 멈췄습니다. 날짜, 금액, 적요란의 짧은 글자들. 복수는 통장을 덮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복수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평생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여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지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공동 통장 개설 일정 잡았어요. 내일 오후에 같이 은행 가실 수 있으세요? 복수는 그 이모티콘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뒤 복수는 그 웃음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는데 알아버렸습니다. 결국 복수는 지영과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공동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현우 회사 동료들이랑 부부 동반 모임이 있는데요. 어머님도 같이 가시면 어떨까요? 좋은 분들이에요. 지영이 왜 데려가려는지 복수는 딱히 몰랐습니다. 모처럼 살갑게 구는 것 같아서 그냥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복수는 서랍에서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언제 산 건지도 가물가물했습니다. 뚜껑을 열었더니 끝이 굳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발랐습니다. 좋은 자리에 가는 날이었으니까요. 식당은 복순이 평생 와본 적 없는 종류였습니다. 조명이 낮고 메뉴판에 가격이 없었습니다. 복수는 들어서면서 괜히 옷깃을 한번 여몄습니다. 현우 부부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복순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에는 세 쌍의 부부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잘 차려입고 웃음소리가 크고 밝았습니다. 지영이 자리를 안내하며 한마디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세요. 김밥집 하세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어떤 분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복수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원래 자기소개를 잘 못하는 며느리였으니까요. 아이들 학교 얘기, 해외여행 얘기, 누군가의 승진 얘기. 복수는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끼어들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복순이 수저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지영이 복순 쪽으로 몸을 살짝 돌렸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맛있는 거 드세요. 대화에 끼지 말고 밥이나 드세요. 그런 뜻이었습니다. 지영은 이미 다시 옆 사람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살며시 소리나지 않게 동료 부인 한 명이 지영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이랑 사이 좋으세요? 시어머니랑 잘 지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영이 웃으며 머리카락을 한번 넘겼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오래된 분이라서요. 말끝을 흐렸습니다. 테이블에서 짧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복수는 들었습니다. 현우도 들었습니다. 복수는 아들 쪽을 봤습니다. 아들이 한마디만 해줬으면 했습니다. 아무 말이나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현우는 잠만 내려놓고 옆 사람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아래서 무릎 위 치마를 손가락으로 꼭 쥐었습니다.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현우가 운전하고 지영은 조수석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뒷자리에서 창밖만 봤습니다. 한참 있다가 복순이 먼저 말했습니다. 현우야, 여기서 내려줘라. 어머니 집까지 바래다. 괜찮다. 바람 좀 쐬고 싶다. 현우가 차를 세웠습니다. 복순이 내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복수는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나온 날이었습니다.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골목 안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핸드백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도 안 켠 채 옷을 벗다가 거울 앞을 지나쳤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거울 속에 복순이 있었습니다. 립스틱이 번져 있었습니다. 식당에서부터였는지 차 안에서였는지 몰랐습니다. 손등으로 입술을 한번 닦았습니다. 그대로 침대에 앉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오래된 분, 그 말이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삶에서 가장 아픈 말은 고함치는 말이 아닙니다. 웃으면서 가볍게 뱉는 말, 아무렇지 않게 흘리는 말, 그런 말이 더 오래 남더라고요. 더 깊이 박히더라고요. 복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지금껏 이 집을 위해 무얼 해왔는지, 그리고 이 집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요. 어젯밤 차 안에서 아무 말 없던 아들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고 나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다음날 아침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 명의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 정리하는 게 세금 면에서 낫다고 해서요. 지영이 말인데, 복수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3번째 읽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복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거 정리하는 게 낫다고 해서요. 지영이 말인데, 복수는 그냥 전화기를 엎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현우에게서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순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김밥집은 여전히 새벽 4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손은 움직였습니다. 단무지 썰고 시금치 데치고 밥에 참기름 두르고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30년이 쌓인 손이었으니까요. 김밥을 말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준이 학원비 봉투를 또 챙겨줘야 하나. 손이 멈췄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밥이 식어가고 있더라고요. 복수는 그걸 보다가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단골 한 명이 김밥을 먹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어디 아프세요? 얼굴빛이 좀. 복순이 행주를 들고 조리대를 닦으면서 받아쳤습니다. 괜찮아요. 잠을 좀 못 잤나 봐요. 손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복순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평생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라 이제는 생각도 않고 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믿고 있었는지 모르죠. 이준이가 밥은 먹고 있는지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한테 화가 나도 손자한테까지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손에는 김밥 2줄이랑 국이 들려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 삐삐, 오류음이 났습니다.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기척이 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어머니, 번호 바뀐 거 말씀 안 드렸나요? 깜빡했네요. 깜빡. 그 한마디였습니다. 복수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지영이 받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수는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한 칸, 2칸. 중간쯤 내려오다가 난간을 잡았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아래를 보지도 않고 위를 보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불을 하나만 켜놓았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려뒀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복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찍힐 때부터 그 표정이었습니다. 복순이 피식 웃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겠지. 뭐? 웃음인지 한숨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가 건물 2채, 한 번도 손대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모르는 돈이었습니다. 이번엔 덮지 않았습니다.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채로 있었습니다. 창밖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복수는 한참을 그 통장을 보다가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사흘째 복순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미숙이 먼저 가게로 왔습니다. 자리에 앉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너 밥은 먹고 있는 거야? 복순이 김밥을 썰면서 받아쳤습니다. 밥집 사장이 밥을 못 먹겠어요. 한미숙이 말없이 복순의 손을 봤습니다. 복순의 손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순 본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순아, 이제 그만 삭혀. 복순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밥을 계속 썰었습니다. 한미숙이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내가 참아서 해결된 게 지금껏 하나라도 있었냐? 복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다시 움직였습니다. 한미숙은 그 잠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무너질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주저앉으면 다음 날 새벽엔 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가게 문을 열어야 했고 김밥을 말아야 했고 누군가의 엄마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요. 복수는 그날 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을 보다가 남편 사진을 보다가 창밖을 보다가 내가 참아서 해결된 게 하나라도 있었냐? 한미숙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복수는 통장을 보다가 천천히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연락처 하나를 찾았습니다. 박 법무사, 20년째 건물 등기 일을 봐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김밥집 단골이기도 했습니다.
복순이 먼저 전화를 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럴 일이 없었으니까요.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복순이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법무사님, 저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건물명의 변경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안에서 복순의 표정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복순은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박 법무사가 한 말이 머릿속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복순은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새벽에 김밥을 말고 손자 밥을 챙기고 웃으며 괜찮다고 하는 복순이었으니까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복순의 방식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것. 며칠 전 복순은 한미숙에게 처음으로 다 말했습니다. 공동 통장 얘기도 명예 정리 문자도요. 한미숙은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폰을 내밀었습니다. 복순아, 이거 봐봐. 며느리 지영의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진 속엔 환하게 바뀐 거실이 있었습니다. 새 소파, 새 조명, 새로 깐 마루. 캡션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 보금자리 드디어 완성. 한미숙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었습니다. 이 인테리어 공사 저번 달에 끝났더라. 날짜 봐봐. 공동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 날짜랑 딱 맞아. 복수는 화면을 봤습니다. 날짜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장 내역을 들여다보던 날 밤 복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복순이 폰을 한미숙에게 돌려줬습니다. 알고 있었어. 한미숙이 멈췄습니다. 알고 있었으면 알고 있었어. 같은 말을 한 번 더 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미숙은 그 얼굴을 보다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 2채,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수익 내역. 박 법무사가 설명을 마치고 복순을 받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하시면 다른 분들은 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명의 신탁 구조로 바꾸고 수익은 사장님 단독 계좌로만 들어오게 하면요. 그렇게 해주세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공동 통장 해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잔액을 전부 출금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정말 해지하시겠어요?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예, 해지해 주세요. 통장을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면서 핸드백에서 가위를 꺼냈습니다. 미리 챙겨온 거였습니다. 통장을 잘랐습니다. 천천히 끝까지 조각난 통장 조각들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편지지는 넣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한 글자도 쓰지 않은 거였습니다. 봉투 겉면에 주소를 적었습니다. 아들네 집 주소. 수신이는 며느리 서지영.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복수는 그동안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답장도 전화도 사과도요. 그냥 평소대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됐습니다. 이준이가 골목 끝에서 뛰어왔습니다. 복순이 아이스크림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준이가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자주 볼 수 있어? 복순이 이준이 얼굴을 봤습니다. 까맣게 탄 볼,
웃으면 나오는 보조개. 그럼 할머니는 어디 안 가? 이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스크림을 하쳤습니다. 복순도 자기 걸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단게 당겼습니다. 복순은 누군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나갔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복순은 문 앞에서 들었습니다. 지영이 말했습니다. 오해라고 했습니다. 제가 관리하려 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거였다고 했습니다. 복수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끊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말을 마쳤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지영아, 나 이제 피곤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닫힌 문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등 뒤로 지영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진동이 울렸습니다. 현우였습니다. 복순이 화면을 잠깐 봤습니다. 받았습니다. 어머니 통장이 왜? 복순이 말을 끊었습니다. 현우야, 예, 엄마 돈은 엄마 거다. 그게 이상한 말이니? 현우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순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복순은 잠깐 그걸 봤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화를 내야 할 때 참고 참아야 할 때 무너지더라고요. 복순이 무서웠던 건 아들도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리에 밀어넣어온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64해가 걸렸습니다. 한미숙이 옆에 서서 올려다봤습니다. 상호는 그대로야? 복순이 올라가는 간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바꿨어요. 뭐로? 복순이 작게 웃었습니다. 복순네 김밥. 한미숙이 잠깐 복순을 봤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올려다봤습니다. 간판이 바뀌고 나서 복순의 하루는 겉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밥을 짓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딱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별일 없이 그냥 차 한잔 하자고요. 한미숙은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너 오늘 무슨 날이야? 복순이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어요. 한미숙이 자리에 앉더니 복순 손을 봤습니다. 빈손으로 나온 거 맞아? 너? 복순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오늘은 그냥 왔어요. 한미숙이 복순을 한참 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그냥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복순은 그걸 보면서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냥 여기 있고 싶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이준이가 주말마다 오기 시작한 건 복순이 따로 말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냥 왔습니다. 가방을 메고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구석 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할머니, 숙제해도 돼?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주말이면 이준이가 왔습니다. 복순은 김밥을 말면서 이준이 옆에 간식을 슬쩍 내려뒀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준이가 연필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 복순이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꿈? 뭐 되고 싶었냐고. 복순이 생각했습니다. 제법 오래 생각했습니다. 글쎄, 그냥 오래 살고 싶었나? 이준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꿈이야? 복순이 웃었습니다. 이번엔 씁쓸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꽤 좋은 꿈이었네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현우였습니다.
지영은 오지 않았습니다. 현우 혼자였습니다. 복수는 그것만으로도 뭔가를 알 것 같았습니다. 양손이 비어 있었습니다. 넥타이도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온 것 같았습니다. 둘이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복수는 아들을 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밥 안 먹는다고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던 아이. 대학 합격했다고 방에서 혼자 소리 지르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순이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냄비를 올렸습니다. 국을 데웠습니다.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현우 앞에 밥상을 내려놓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밥 먹었냐? 현우가 눈물을 참으면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복수는 맞은편에 앉아서 그걸 봤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줬습니다. 복순이 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방식으로요. 복순이 혼자 기차를 타는 건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도 아들 크고 나서도 혼자 어딘가로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표를 끊으면서 손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아무도 배웅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 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미숙에게만 문자를 남겼습니다.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복순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였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이 뒤로 흘렀습니다. 도시가 흘렀습니다. 눈이 나왔다가 산이 나왔다가 했습니다. 복수는 그걸 보다가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한 줄을 썼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이대로도. 수첩을 덮었습니다.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비스듬히 가로질렀습니다. 복순의 얼굴 위로 빛이 지나갔습니다. 복순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맞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걸 증명하려 합니다. 내가 충분히 사랑했다는 것, 내가 충분히 희생했다는 것, 내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 하지만 삶은 결국 증명을 요구하는 재판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누군가가 알아봐 줄 때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도 새벽마다 일어나 김밥을 말고 아이 밥상을 차리고 빈집으로 돌아와 혼자 버텨낸 그 시간 안에 이미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복수는 그걸 64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있죠. 늦은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딱 맞는 때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하고 묻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괜찮아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